자, 우리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 좀 해줬는데요. 이제 자석을 반으로 쪼개도 N극과 S극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석은 왜 자석이냐면, N극과 S극으로 배열된 원자들의 집합인데, 그 원자들이 여러 개 모였는데, 그 자기화된 방향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자석으로서 그리고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자석 안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들이 아주 작은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5개의 원자가 있었고 이쪽에 5개 있었는데, 그래서 N극, S극을 만들어서 자기장 만들고 있는데, 이걸 띄어도 또 계속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석을 쪼개도 이 N극과 S극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유지할까요? 계속 쪼개고 쪼개했을 때, 원자 단위까지 남을 때까지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겠죠. 원자를 분해시켜버리면, 이제 전자와 원자 핵으로 나눠버리면 이제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 사라지겠죠. 그리고 전자의 스핀도 있다 그랬죠. 이 스핀 성질도 잃어버리게 되면 자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원자 수준까지 자성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전자기 유도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전류가 왜 글씨가 안 나와?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깜빡하고 집에서 펜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김미용 선생님 펜을 빌려왔습니다. 우리 전류가 자기장 만들었죠. 이게 자연이 신기한 게, 자연이 대칭성이 있어요. A가 B를 만들어내면 B도 A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반대라고 하면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서 전자는 전기가, 자자가 자기를 유도한다, 만들어낸다, 가지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패러데이라는 과학자,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 이분은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실험만큼은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학위도 없고, 요즘으로 치면은 박사도 아니야, 교수님도 아니야. 근데 실험만 워낙 잘하셔갖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지금 전자기 유도 법칙을 설명해 주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선을 이렇게 감아서 코일로 만들어서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는 요즘에 보통 에나멜 선을 쓰거든요. 구리도선에다가 에나멜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을 반짝반짝한 그 에나멜. 그래서 요걸 씌우는데, 옛날에는 에나멜이 없어서 그냥 천에다가 이렇게 감았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패러데이라는 분이 전자기유도 법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기력선 속인데, 이거는 이렇게 끊어서 읽으세요. 자기력선 속. 여기서 자기력선은 뭔지 알겠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걸 선으로 나타낸 거, 이걸 자기력선이라 부르고, 속은 뭐냐면요, 묶음이란 뜻이에요. 묶음. 이렇게 다발, 여러 가닥이 있으면 요거 묶음. 그래서 구속, 여러분들 이준섭 교사 구속 이러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속이라고 부릅니다. 자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력선 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묶으면 자기력선 속이 얼마냐? 3입니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자기력선이 자속이 얼마입니까? 하면 5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3하고 5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다시 물어볼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얘도 5야. 그러면은 A, B, C라고 놨을 때 A, B, C의 차이점은 뭐예요? A랑 B는 밀도가 B가 더 높죠. 자, B랑 C는 자속은 똑같죠. 근데 이 밀도는 B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자속 밀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가 더 세요? 자속 밀도가 큰 게 자기장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속이라고 하는 건 이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을 얼만큼 잡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이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쓰세요. 코일을 통과하는,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코일을 많이 갖다 쓸 거니까, 뭐야, 을이 왜 두 개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변화가 전류를 만드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생긴 이 전류가 뭐냐면요. 요거를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 이 유도 전류는 왜 생기냐라고 하는 게 렌츠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렌츠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설명한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성된다. 방향이다 라고 할게요.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유도 전류는 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요. 이거를 수식화한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어떤 회로에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 전압의 크기를 설명하는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그래서 전압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요거 이렇게 쓰는데 I에다가 동그라미 갖다 쓴 거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요것도 파이죠? 요것도 파이죠? 얘도 파이예요. 대문자 파이. 자, 이렇게 쓰는데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N은 뭐냐면 코일의 감은 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일을 한 번만 감은 거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효과가 나타날 텐데, 두 번 감았으면 두 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개수만큼 더 커지는 거고, 이 파이는 뭐냐면요. 델타 파이니까 변화죠. 자속의 변화예요. 그러면 자속 변화가 일어날 때 3에서 5 일어났다 라고 하면 얼만큼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만큼 일어났죠. 그 변화. 만약에 5에서 10으로 변화했다 이러면 5만큼 변한 거죠. 그 변화 크기, 이 자속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델타 T는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었으면 이제 5교시 시작 시간입니다. 매우 졸린 시간. 자, 델타 T는 뭐냐면 시간 변화잖아요. 그래서 시간 변화가 크면, 여기 지금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값 작아지죠. 그럼 시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천천히 변한다. 시간 변화가 작은 건 빨리 변한다. 이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시간 변화량.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개념은 알려줬는데,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실험 하나 보여줄게요. 실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실험 장치를 구성했어요. 얘는 뭐냐면요, 검류계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검류계 바늘이 움직일 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데, 이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인데, 이렇게 흐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으면 얘가 플러스로 움직일 거고, 그 반대면 마이너스로 움직일 거예요. 얘는 코일이죠. 코일이고요. 여기다가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선생님이 CG 능력은 안 돼서 여기 막대 자석 있죠. 막대 자석에 N극과 S극인데, N극에서 자기력선 쭉 나오고 있는 거 보이나요? 지금 잘 보이나요?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댄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선생님이 이 코일 가운데로 자석을 넣어 볼게요. 자석을 넣으면 슉, 어떻게 움직였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예측해 보세요. 지금 N극이 코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N극을 잡아 뽑으면 검류계 바늘은 어디로 움직일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빼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N극을 넣었더니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N극을 뺐더니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S극으로 한번 해볼게요. S극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 N극 넣을 때 플러스로 움직였죠. S극 넣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여러분들 이런 거 추측하고 예측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극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S극 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천천히 움직일 때랑 빨리 움직일 때 달랐잖아요. 식으로 써놨었는데 지금 시간 변화가 크면,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렇다는 거는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넣어볼게요. 천천히 움직였더니 바늘이 작게 움직이고요. 빨리 넣으면 이렇게 바늘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석 중에 되게 센 자석 있잖아요. 그래서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쓰이냐면 네오디움 자석 있고 일반 자석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근데 얘는 뒤집어도 붙어요. 그냥 이 네오디움 자석이 이 막대 자석의 자성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자성체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화가 외부 자기장, 네오디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붙고 반대로도 붙어요. 너무 세서. 자,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이거 들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자, 네오디움 자석을 천천히 넣어도 천천히 빼도 많이 움직여요. 얘는 왜 그럴까? 요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코일 갖다 놓고 N극을 가까이 했다가 N극을 멀리 했다 했거든요. 그거를 렌츠 법칙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석이 멀리 있었어요. N극이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 갖다 놨어요.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N극에서 자기력선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렌츠 법칙 뭐라 그랬냐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자속을 변화시켜 봅시다. N극을 가까이 하면, N극을 가까이 해주면, 자, 지금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개수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몇 개가 됐어요? 세 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가, 얼마나 크게 생기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할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첫 번째는 자속 변화를 찾으세요. 자속이 얼만큼 변했나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 이거 정식 용어는 아닌데 그냥 선생님이 표현하는 건데, 유도 자기장을 찾으세요. 유도 자기장을 찾으시고, 마지막으로 유도 전류를 찾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자속 변화 지금 어떻게 일어났어요? 원래 한 개였는데 세 개로 변했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었어요? 왼쪽이었죠. 그래서 왼쪽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왼쪽 방향 자기장이 증가했다.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요, 렌츠 법칙이 뭐라 그랬냐면 변화를 방해한다 그랬죠. 변화를 방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생기겠어요? 왼쪽이 한 개였는데 세 개로 변했어. 이걸 막으려면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네. 이상하네. 하여튼 한 개였는데 세 개 됐어요.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생겨줘야 요거 상쇄돼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유도 자기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도 전류는, 자, 유도 전류 어떻게 찾아요? 자, 이쪽이구나. 오른손 가지고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생기니까 말아주면 되겠죠. 이거 지금 좌우가 뒤집혀서 괜찮나 모르겠다. 이거 맞아요? 모르겠네. 선생님 이걸로 해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죠? 이 방향으로.
지금 뒤집어야 되네. 유도자기장이 왼쪽 방향이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말아지는 방향. 이렇게 말아지는 방향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원통 그리고 오른쪽 방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지는 방향.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극을 멀리 했을 때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N극을 멀리 했을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N극이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좀 많이 그려볼게요. 줄을. 센 자석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몇 개 통과하고 있어요? 5개 통과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멀리 했어요. 이제 몇 개만 통과해? 이제 몇 개만 통과해요? 한 개만 통과하죠. 그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 자속 변화 찾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속 변화, 왼쪽 방향 자속이 5개에서 1개로 됐으니까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유도자기장 찾으라고 그랬죠. 자, 왼쪽 방향이 자꾸 줄어들어. 왼쪽 방향이 5개였는데 1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개로 바뀌었어. 그러면 4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변화를 방해할 수 있는 거고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유도자기장 왼쪽 방향으로 생성된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세 번째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 말아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이 N극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랑 어땠어요? 다르게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약한 자석을 쓸 때랑 강한 자석을 쓸 때랑 1개에서 3개로 변할 때랑 5개에서 1개로 변할 때랑 이때 유도전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요거 방향 찾는 거. 그래서 자속 변화 찾으시고 유도자기장 찾으시고 유도전류 찾으시고, 사실은 유도전류가 생겨서 유도자기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 유도된 자기장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결과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찾을 때는 그 역으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속이 어떻게 변하는가 찾고 그 다음에 유도자기장 찾으시고 그 다음에 유도전류 찾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S극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설명이랑 맞을지 다를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는 어땠어요?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S극을 어떻게 할 때랑 똑같았어요? N극 가까이 할 때랑 같은 거, S극 멀리였었죠. 우리 아까 실험에서 봤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일시정지 하시고 다 해보셨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극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S극은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S극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시고, 이게 멀리 있었다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자속 변화 어떻게 일어났어요? S극이니까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만들고 있었죠. 근데 가까이 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도자기장. 두 번째, 그러면 유도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이 증가했으니까 이걸 방해해야 돼. 오른쪽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왼쪽으로 생성돼줘야 증가하는 걸 방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생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은 오른손 말아주시면 되겠죠? 오른손 말아줘서 이렇게 되니까 원통 그리시고, 원통을 그리는 이유는 이게 방향이 앞뒤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S극 멀리 할 때 이렇게 됐으니까 오른쪽이 감소. 그러면 유도자기장은 어느 방향? 같은 방향으로 생성.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속이 증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생기는 거고, 자속이 감소하면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극 가까이 할 때, S극 멀리 할 때 해봤어요. 그럼 결과가 지금 S극 멀리 할 때 한번 보시고 N극 가까이 할 때랑 방향이 똑같았죠. N극 멀리 할 때 방향 한번 보세요. 유도전류의 방향. S극 가까이 할 때랑 똑같죠. 그래서 이 렌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실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자기유도 이해하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선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첫 번째, 자속 변화를 찾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도자기장을 찾는다. 그 다음에는 유도전류를 찾는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X 쳐놓은 거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코일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없었겠죠. 원래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몇 개 증가했어요. 그리면서 보면은 여기 2개 증가했죠. 얘네 2개 증가했어요. 그럼 없다가 2개 증가한 거야. 조금 더 들어가면 4개로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겠어요? 자속 변화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도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 들어가는 게 자꾸 증가해요. 이걸 방해하려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성. 그럼 전류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아 주시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도선의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디에서 더 클까? 만약에 이게 V의 속도로 들어올 때 2V의 속도로 들어올 때랑 어느 게 더 전류가 많이 생길까요? 당연히 2V겠죠. 시간당 자속 변화가 더 크니까. 이거고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우리 패러데이 법칙 써보면 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 델타 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델타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2V일 때 더 많이 생겼죠? 그럼 델타 파이는 이제 뭐냐면 자속이에요. 자속 변화예요. 만약에 여기 자기장이 무지세, 이렇게 무지세,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해볼게요. 원래 상태에서는 쑥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방향 2개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장이 센 영역이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5개죠. 0에서 2로 증가하는 거냐, 0에서 5로 증가하는 거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5일 때, 자기장 영역에 자기장이 셀 때 더 많은 전류가 유도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지금 도선이 자기장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완전히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면 자속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이만큼. 그럼 원래도 4개였고 오른쪽으로 가도 4개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없어. 그럼 유도 자기장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유도 전류? 안 생겨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영역을 이제 빠져나갈 때 한번 해볼게요. 빠져나가니까 원래 4개 들어있었는데, 원래 안쪽에 4개 들어있었는데 이제 2개밖에 없네. 2개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성된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반복하면서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인데요. 마이크가 생겨먹은 게 스피커랑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 저기 코일 있고 자석이 있고, 그래서 코일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자석하고 상호작용, 서로 밀어내고 당기고 하니까 움직이고, 코일이 움직이고, 그게 진동판을 움직이게 해서 스피커로 쓴다라는데, 마이크도 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진동판이 움직여요. 근데 진동판하고 코일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럼 코일도 따로 움직이겠죠? 그럼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그 주변에서 움직이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게 전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전류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스피커로 보내줘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선생님 위에 보면 이거 뭐예요? 자이로 드롭이죠. 자이로 드롭 브레이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자기 유도인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자이로 드롭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뚝 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지나갈 때 딱 잡아주는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실수로 혹은 기기 고장으로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작용하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인데, 한번 선생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내가 유튜브에 올려주면은 장점, 뭐 유튜브를 해서 좋다 이런데 단점이 이거였어. 자꾸 옆에 관련 영상을 간다 그러는데 요거 영화관 모드로 해놓으면 조금 날 겁니다. 밑에 내리면 어차피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구리판, 오른쪽에는 알루미늄판이에요. 놓으면 구리판에 뭐가 찐덕찐덕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면 뭘 발라놨나? 자석을 바꿔보겠습니다. 구리판에서 천천히 움직여요. 각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만났으면 이거 직접 보여줬을 텐데. 자, 여기는 이제 구리 덩어리예요. 구리 덩어리고 지금 선생님이 쭉 잡아당긴 거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당겼다가 놓으면 휙 부딪히지 않고 멈춰요. 스물스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죠. 다가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거의 붙었죠. 슬로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시계는 왜 갖다 놨냐면 여러분들 슬로우인지 아닌지 보라고. 이렇게 멈추죠. 이런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자석이 있죠. 자석이 달려오고 있어요. 이쪽이구나. 자석이 달려오고 있어요. 여긴 구리판이 있어요. 그러면 구리판에는 전류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죠. 코일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도 판이 있으면 여기도 흐를 수 있고 여기도 흐를 수 있고 마음대로 다 흐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석이 달려와서 휙 다가와. 그러면 이 코일에 뭐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코일의 접근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라고 하면 이쪽도 N극이 되는 거예요. 밀어버려. 그러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변화가 있을 때만 밀어내거든요. 가까이 다가올 때만 밀어내고요. 가만히 있으면 밀어내진 않아. 가만히 있으면 안 밀어내니까 조금 다가갈 수 있겠죠. 조금 다가가려고 하면 움직인 거니까 계속 밀어내. 그러니까 서서히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판에다가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부분에 전류가 유도되고,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 자석의 밑면이 N극이라 그러면 여기 판의 위쪽도 N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구리하고 알루미늄하고 똑같은 전압이 생기는데, 움직이고 있으면, 똑같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똑같은 전압이 생기는데, 구리가 저항이 작다 그랬죠. 알루미늄이 저항이 크다 그랬죠. 한 3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그러면 구리가 저항이 작으니까 얘네들은 전류가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전류가 많이 생성됐으니까 자기장이 세겠죠. 그래서 밀어내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이로 드롭으로 돌아와서, 자이로 드롭의 여기 부분 보면 금속판이 있어요. 그리고 자이로 드롭의 본체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큰 자석이 달려 있어요. 영구 자석. 그러면 이 영구 자석이 자이로 드롭의 이 금속판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밀어내게 돼요. 언제만 작동하냐? 움직일 때만. 그럼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자기장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세게 밀어내요. 근데 속도가 느려지면 밀어내는 힘도 따라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초반에는 브레이크가 세게 걸리다가 나중엔 천천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이로 드롭은 브레이크를 씁니다. 여러분들 전기 기타 있죠? 전기 기타. 여기에 영구 자석을 박아놔요. 기타 줄 위에다가. 기타 줄은 금속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자화가 돼요. 기타 줄에 만약에 코일의 자석이 여기가 N극이라고 치면 기타 줄의 아랫면이 N극, 윗면이 S극으로 자화되거든요. 근데 기타 줄을 튕기잖아요. 그럼 이 기타 줄이 자화된 상태에서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예요. 그 전류를 가져다가 스피커로 보내주면 이 전기 기타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굵은 줄, 가는 줄의 특성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소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핸드폰 무선 충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아이폰 11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무선 충전기 안에를 열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일이 들어있는데 선생님도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기고 이걸로 보여줄까? 무선 충전기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 예전에 쓰던 거 아이폰 5 쓸 때 아이폰 5는 무선 충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선 충전 케이스예요. 지금은 안 쓰니까 여기다가 아이폰 꽂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뜯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고요. 무선 충전기도 뜯어보면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는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는데 교류 전류를 흘려줘요.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가 이렇게 흘렸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럼 그 위에다가 충전기를 올려놓잖아요. 그럼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여기에서는 전류가 유도되겠죠. 그 전류를 정류해서 한 방향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은 이런 원리인데 무선 충전이 꼭 쓰여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방수가 필요한 물건. 선생님 이거 애플워치. 이거는 커넥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선생님 이거 수영할 때도 쓰고 샤워할 때도 쓰는데 이렇게 유선으로 꽂는 충전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밀봉시키고 무선으로 충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또 있냐면 여러분들 저기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버스 카드. 여러분들 버스 카드 있죠? 혹은 집에 출입문에 갖다 대는 현관 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전자기 유도로 사용되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버스 단말기 혹은 출입 단말기에 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변하는 자기장을. 그랬을 때 버스 카드를 갖다 대면 버스 카드에 전류가 유도되고 그 유도된 전류를 통해서 버스 카드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 버스 카드에서 무선 신호로 얼마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라는 정보를 보내주면 이 단말기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버스 카드 내부에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 요겁니다. 여러분들 시립도서관 가서 책 빌릴 때 책을 기계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인식 다 하죠.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는데 코일이죠. 코일로 돼 있고 여기 안에 가운데 칩이 있는데 여기 무선 신호를 보내는 칩이에요. 여기 건전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선 신호를 어떤 전류를 보내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 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 자체가 자기장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장비입니다. 뭐니 해도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에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일을 돌리는 거예요. 자, 코일을 돌리면 지금 이렇게 보여줄게요. 코일이 이렇게 누워 있어.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 지금 몇 개 통과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통과하고 있죠.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렇게 해볼까? 몇 개 통과하고 있어요, 이제? 4개 통과하죠. 얘가 다시 누우면 안 통과하죠. 돌리면 4개 통과하죠. 그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코일을 뱅글뱅글 돌려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직류로 만들고 싶으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전류 방향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뒤집어지도록 장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테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장치들이 있으면 직류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교류 전기 지금 그림처럼 해놓으면 교류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하나 더 보여줘야지. 이거 뭐예요? 금속 탐지기죠? 금속 탐지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금속 이렇게 하면 금속 탐지
하죠. 얘는 안에 뜯어보면요. 미리 뜯어놨습니다. 뜯어보면 안에 코일이 들어있죠.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이 코일에서 자기장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어. 근데 주변에 금속이 오잖아요. 그러면 금속 특성 중에 혹은 모든 물질의 특성 중에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가까이 갖다 댔을 때 이 주변 자기장이 변하겠죠. 얘가 만드는 자기장 플러스 얘가 만드는 자기장, 금속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이렇게 되면서 갖다 대면 금속이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이 주변 자기장이 변화했고 그 변하는 자기장을 감지해서 자기장이 많이 변화하면 소리를 울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튼이 있는데 이거 이제 민감도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갖다 대면 요 정도 거리에서 감지해서 되는데 여기 민감도 버튼 이거였나? 이거 아니구나. 요거 민감도 버튼을 좀 줄이면 여기서 가까이에서 그래서 자기장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면 여기서도 울리는 거고요. 민감도 버튼을 누르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기장의 변화를 얼마만큼 감지할 거냐라고 이렇게 보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의 원리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 어디에 이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죠? 길었어도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전자기 유도는 나중에 이제 뭐 어느 과를 간다든지 해도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대학 가서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